안녕하십니까. 약이 되게 하는 영양조리와 음식 제6강 장상학설 7번째 시간입니다. 육부의 생리 기능과 약선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지난 건까지는 우리가 오장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죠. 그래서 간, 심, 비, 폐, 신 이렇게 5개의 장부를 보셨고요. 오늘은 이제 육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대장, 소장, 담낭, 위장, 방광 이렇게 6개의 육부의 장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장육부의 특성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지난번까지 우리가 보셨듯이 오장과 육부는 서로 다르죠. 그래서 오장이 음적인 장기라 한다면 육부는 양적인 장부다. 오장은 저장하는 쪽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육부는 이제 전화하는 쪽에, 배설하는 쪽에 더 수성하는 쪽에 더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장은 실체성 장기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육부는 중간이 비어있다고 해서 중공성 장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장은 허하면 안 되고 실해야 되고, 육부는 실하면 안 되고 오히려 비워져 있는 상태가 좋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장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아시다시피 폐장, 심장, 간장, 비장, 신장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육부는 그와 서로 그 표리 관계에 놓여 있는 대장, 소장, 담낭, 위장, 방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요한 기능으로는 오장은 화생해서 저장하고, 뭘 저장하냐? 전기를 저장하고 있다. 각각의 장기가 필요한, 폐장은 폐장에 필요한 전기를 저장하고, 심장은 심장, 간장은 간장에 필요한 전기를, 비장은 비장에 필요한 전기를, 신장은 신장에 필요한 전기를 저장해서 전신에 그와 관련된 부속 기관에 서로 골고루 나누어서 생명활동을, 대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돕는 거죠. 육부는 이제, 사실은 수곡의 정미를 받아들여서 그걸, 쓸만한 상황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전화시켜서, 그 오장을 윤택하게 하고 전신에 필요한 영양분들을 공급하는 그런 작용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육부는 담, 위, 대장, 소장, 방광, 3초의 총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육부의 생리적인 기능은 음식물을 부수하고 소화시키고 전화 좁아간다고 하는 이 공통된 생리적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유실이 불능만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실하지만 불능만, 너무 꽉 차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강위순이다고 있어요.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순리적인 부분이고, 이통위용이라는 것은 통하는 것을, 잘 통하게 하는 것을 이용한다 하는 그런 것이 바로 그 육부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적인 상태도 역시 강과 통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강과 통하는 부분이, 내려가고 통하게 하는 부분이 너무 지나치게 과하게 되어지게 되면 이제 그 육부에 문제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위장 같은 경우에도 소화를 시켜서 이제 아래로 내야 되는데, 아래로 내지 못할 때 오히려 또 위로 올라가게 될 때 위장에도 문제가 생기고, 뭐 담낭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장이라든지 대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방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다 밑으로 내려가고 통하게 하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이 내려가게 하고 통하는 부분이 지나치게 과하다든지 많이 부족하게 되어진다면, 미치지 못하게 되어지면 육부의 병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육부의 첫 번째로 이 담낭이 되겠는데요. 이 담낭은 간과 서로 이 표리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육부의 우두머리면서도 또한 기항지부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장상학설 처음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상학설에서는 오장과 육부와 그다음에 기항지부 이 세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이 담낭은 바로 간과 표리 관계에 놓이면서 육부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기항지부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간의 담엽에 붙어 있어서 그리고 간과 표리 관계에 놓여 있는데 이 담은 중정지부 그렇게 이야기해서 주로 결단하는 것을 담당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감성, 대담성, 강정을 이렇게 의미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상에서는 흔히 이제 무서움과 공포가 과다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이 담낭에 관련돼서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 산조인이나 갱미, 즉 현미, 그다음에 생쥐왕집 같은 경우로 죽을 끓여서 먹으면 이제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담즙이 상역에서 입안이 쓰고 황록색 액체를 통하거나 이런 황달과 같은 증상들이 있게 될 때는 죽여나 치자, 후박, 사인, 진피, 금전초, 백도원 같은 경우를 사용을 합니다. 담낭의 일반적인 생리 기능으로는 담즙을 저장해서 배설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담즙은 이 황록색의 쓴맛의 액체로서 간의 전기를 화생시킨 것으로 보아서 그 소설작용에 의해서 소장으로 배설되고 그리고 음식물을 소화를 돕는 그러한 생리적인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비위의 운하 기능을 돕는 그런 중요한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위장이 되겠는데요. 위장은 위안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경락학 같은 경우에서 위안이라고도 하는데요. 상안과 중안과 하완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위의 윗부분, 중앙부분, 아랫부분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 거죠. 생리적인 기능으로는 이제 수곡을 수납하고 그걸 부숙해서 하강시키는 생리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수납하고 그걸 부숙한다. 수곡을 부숙한다. 두 번째로는 이 통강 아래로 내려가게 하는 작용을 하고 내려가서 이제 조화롭게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주 수납과 부숙 수곡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된다면 수납이라고 하는 부분은 용납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부숙이라고 하는 것은 초보적인 소화 과정을 의미하는데 입에서 이빨과 함께 저작작용을 통해 가지고 위장에 들어오게 되지면 한 단계 좀 더 걸쭉한 죽의 상태로 만드는 것을 바로 부숙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 통강과 이강 위하라고 하는 부분은 음식물을 위에서 이제 부숙을 시켜서 아래로 내려가 소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소화와 흡수 과정을 돕고 그다음에 잔여물들은 다시 대장으로 전달돼서 이제 전화 조박한 작용을 합니다. 조박한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찌꺼미 상태 우리가 이제 두부 같은 걸 만들어 술 찌꺼미 두부 찌꺼미가 나오잖아요. 이제 이런 것은 이런 상태가 이제 조각한 상태고 대장에 도달한 이러한 전화 조각 상태의 그 물질들은 수분이 제거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굳어져서 대변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이 통강작용에 의해서 이강 위화의 작용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적인 부분으로 보게 되면 그 위를 제2의 뇌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건강하면 뇌가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 장이 바로 제2의 뇌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브레인 헬스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장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모든 사람은 두 개의 뇌를 갖고 있는데 바로 그 한 개의 뇌는 바로 이제 이 장이다. 이제 위장을 이제 이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신경세포로 인해서 움직이고 있는 자율신경과 즉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들에 의해서 억제되어지고 흥분되어지고 하는 그런 일련의 모든 과정에 저희 뇌의 뉴런 시냅스가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런 뇌의 시냅스와 같은 그런 조직의 형상을 이 위장은 한 2억 개 정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상당히 뇌가 하는 역할 비슷한 것을 이제 위장도 실제로 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고 제대로 되어 있는 부분인지는 이제 또 나중에 연구가들이 또다시 밝히겠지만, 소화와 관련되어진 위장과 관련된 부분이 뇌를 행복하게 하는 부분만큼은 굉장히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하게 되면 음식물을 또 먹는다든지, 스트레스를 받는 음식물을 먹고 싶지 않다든지, 그래서 위장과의 관계에 상당히 그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물론 뭐 꼭 위장만 그러는 것은 아니겠죠. 1차적으로 음식물을 섭취해서 하는 이제 첫 번째 장기가 또 위장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모든 장기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통해서 뇌가 별로 이렇게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만, 그 장이 건강하면 뇌도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그렇게 거리가 먼 그런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장입니다. 소장은 이제 12지장과 공장과 회장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소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2지장은 손가락 12개 정도의 넓이로 약 25에서 30cm, 그리고 이자액과 장액과 쓸개즙으로 3대 영양소 모두가 이 소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공장과 회장은 약 6.7에서 7.6 정도로 소화된 음식물의 영양분들을 흡수하고 모세관으로 이동하는 부분의 일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소장의 그 위장에서부터 대장에까지 총 길이의 합은 6에서 8m 혹은 9m에 이른다고 이야기를 하죠. 대부분 보면 이 소장은 거의 95% 이상, 거의 뭐 100%에 다다르는 영양 성분을 소장에서 이제 흡수를 하게 됩니다. 위장이나 뭐 이 대장에서 흡수하는 것은 수분의 일부를 섭취를 하는 것이고, 알코올성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흡수하지만 기본적인 영양 흡수는 소장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장은 수성하고 화물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수성은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되고요. 넉넉히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되고, 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시키고 소화하고 화생시키는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화생시키냐, 이제 아주 비밀스럽게 맑은 것과 탁한 것을 구별하면서 이제 화생하고 소화하고 변화한다. 그래서 비별청탁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비별청탁이라고 하는 부분은 비는 이게 분비한다는 이야기고요. 별이라고 하는 건 분별한다는 이야기인데, 소장의 소화를 거친 음식물이 즉 이 수곡정미와 찌꺼기로 나누어 가지고 수곡정미와 다량의 수액을 흡수해서 찌꺼기는 대장으로 다시 이제 수송한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분비하고 분별한다라고 하는 이제 비별 청탁이라고 이야기해요. 화물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소화한다는 이야기죠. 소화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소화, 이제 화물해서 비별한다. 그래서 하게 되면 소화 흡수하는 과정들을 이야기를 하고,
소장의 주요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임상에서는 소변이 잘 통하게 하고 대변을 잘 보는 것이 바로 소장의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변 잘 보고 대변 잘 보게 하는 형태로 하기 위해서 이뇨작용과 배변작용을 잘 조절하는 거, 이제 이 부분이 임상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대장입니다. 대장은 폐와 표리 관계에 있죠. 그래서 소장에서 그 흡수된 영양물들을 제거하고 이제 대장으로 넘어오는데 대장에 조박한 물질을 이제 찌꺼기 형태로 해서 만드는 작용이 바로 이제 그 생리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 소장에서 비별 청탁을 거친 음식 찌꺼기가 대장에서 넘어와 가지고 수액들이 이제 흡수되어지고 그게 이제 분변화 과정을 통해서 항문을 통해서 체로 배출하게 하는 그런 작용을 이제 대장이 담당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장의 작용은 위장의 강탁 작용과 그리고 폐장의 숙강 작용 그리고 신장의 기화 작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변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변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변을 잘 보는 것이 건강의 척도가 되기도 하는 부분은 뭐냐면 위장의 강탁작용이 잘 일어나고 폐장의 숙광작용도 잘 일어나고 신장의 기화작용도 잘 일어나고 소장의 비별청탁이 잘 일어나게 되질 때 비로소 이 대장의 전화 조박이 작용이라고 하는 생리 기능이 제대로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 대장의 건강 상태가 배변의 건강 상태가 건강의 척도가 되어지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소화관의 길이가 약 6m에서 9m에 뭐 혹자는 동양 사람들은 이제 조금 그 소화기관의 길이가 좀 길고 서양 사람들은 좀 짧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전혀 어떻게 근거가 있는지 이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동양 사람들은 이제 그 아무래도 야채 종류라든지 식물성들을 많이 먹다 보니까 오랫동안 소화를 시켜야 되고 흡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좀 소화기관이 길어졌고 서양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육식을 하다 보니까 육식을 하게 되어지면 빨리 소화되어지고 또 오랫동안 장에 머무르면은 이제 독성들이 발생되어지기 때문에 빨리 배설을 하기 위해서 좀 좋아졌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해박적으로 보면 뭐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확실한 건 뭐냐면 소화기가 계속 진화해 오고 있는 이 부분은 음식을 어떤 식으로 먹느냐에 따라서 그 음식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과정들의 완전체를 만들어 나가는 형태로 소화관의 길이는 아마 진화해 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그 입에서부터 그 식도를 거쳐 위장 그리고 십이지장, 공장, 회장 뭐 이렇게 소장을 통해 가지고 맹장, 뭐 결장, 직장, 항문에까지 이르기까지 쭉 나오면서 소화기관이 해야 되는 주요한 이유는 뭐냐면 잘 발효시켜서 잘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여기 소화기관에 관련된 음식들은 소화가 잘 되게 하고 흡수가 잘 되게 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야 되고 그걸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겠죠. 방광입니다. 이 방광은 소복부 중앙에 위치해 있는 그 소변을 저장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신장과 표리 관계에 놓여 있고요. 주요한 생리 기능으로는 소변을 저장하고 어떤 소변을 배출하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의 기화작용에 의해서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저장되어지고 변효되어지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이 방광의 기화는 사실상 신장의 기화에 예속되어지는 그런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광의 병변 형태로 본다 한다면 소변을 너무 빈번하게 보는 빈뇨와 또
그 소변이 너무 급한 부분, 요 급증과 그 다음에 소변을 볼 때 통증과 소변이 순조롭지 못하는 부분, 소변을 보지 못하는 거, 소변이 그냥 막 흘러나오는 거, 요실금 같은 그러한 증상들이 바로 소변과 관련되겠고, 이 부분은 무엇보다 신장의 기와에 예속되어지는 관계에 놓여 있다 보니까 신장의 건강 상태와 아주 긴밀한 관련이 있다고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초가 되겠는데요. 이 3초는 상, 중, 하초로 이렇게 그 구분이 되어지지만 이 구체적인 개념은 아주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3초의 생리 기능은 제시되어져 있는데 주지, 제기하고 통행, 수도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의견이 일치한 상황입니다. 모든 기를 주관하고 모든 기들을 주관하고 또한 그 물들을 흐르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물들이 잘 통하게 하는 부분들에 관련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 중에 원기의 통행을 이제 주관하죠. 3초는 기의 승강 출입의 통로이면서 기와의 장소가 되기도 하고, 원기는 인체의 가장 기본적인 기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바로 3초를 통해서 전신에 충만하게 이제 배포되어져 있습니다. 수액의 운행 통로이기도 한데, 이 3초는 그 결속지관이다라고 해가지고 수액의 승강 출입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전신의 수액 대사는 바로 이 3초를 그 통로로 해가지고 폐장, 비위, 그리고 신장, 그리고 방광 등과 같은 이제 이런 장부의 정상적인 승강 출입의 운동들을 완성시키는 이런 그 통로가 되겠습니다. 3초는 상, 중, 하초 이렇게 3초를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상초는 일반적으로 횡격막 이상의 심장과 폐장을 포함한 흉부와 그리고 두면부를 포괄하고 인체의 상지도 상초에 귀속시킵니다. 상초의 주요한 생리 특징은 기의 승발과 선산을 주관하고요. 중초는 흉격 이하의 배꼽 위, 복부의 부위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해부학상으로 비장과 위장, 그리고 간과 담이 포함되어 있고, 중초의 생리적인 특징으로는 비위의 전체적인 운하 기능을 이제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초는 이제 위아래의 부위와 장기를 이제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소장과 대장, 그리고 신장과 방광 등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주요한 생리 특징으로는 조박과 뇨액을 배설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흉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그 복부, 몸통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흉부와 복부와 이렇게 나눠서 흉부, 복부도 상복부하고 하복부로 나눠서 상중하초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이제 머리 부위, 몸통 부위, 이제 그 팔과 다리 부분을 본다 한다면 머리 부위를 또 상초로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몸통 부위를 중초, 그 다음에 팔과 다리를 하초 부위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능과 역할들은 있지만 그 자체의 유형의 몸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그 3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와 서로 표리 관계에 있는 심포도 역시 심장을 싸고 있는 포대기와 같다. 그래서 3초 심포라고 이야기하는데, 심포와 3초는 그러니까 기능과 역할들은 있지만 구체적인 그 모습은 이제 갖고 있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